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 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볼까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렸고 그 와중에 한중 양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북한이 핵개발이 아닌 경제발전에 주력하도록 중국이 많이 설득하고 힘써주기를 부탁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적인 핵실험을 결연히 반대한다라고 답했다고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답이 새로운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되풀이한 거고,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하고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건 오래된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점이 중요한데요. 한국과 중국의 방법론에서는 온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진정성 있고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로 북한의 선제 행동을 요구했고요.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육자회담 개최를 통한 조기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양국 입장이 거의 다 일치를 본 것처럼 보도를 하던데 지금 들어보니까 많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두 정상에 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의 선제 행동이 필요하니까 중국이 좀 설득해달라, 이거였고요.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육자회담을 빨리 여는데 한국이 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서로한테 요구사항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의 현장에서 아베 일본 총리하고는 말도 안 섞고 대신에 중국하고는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한중 정상이 주고받은 얘기는 6월 정상회담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간 거라서 북핵을 둘러싼 교착 상태,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쟁점들이 있었습니까?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고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데, 이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할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대통령이 어제까지는 특별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TPP는 형식은 다자간 무역협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FTA, 미일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한미일 3국의 FTA를 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국내적으로도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중국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라서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PP뿐만 아니라 한미일 미사일 방어, MD 참여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보수 언론들이 서서히 지금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일본이 끼어 있다는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발을 묶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하고 말도 안 섞는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 해상에서 한미일, 일본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이 열리죠?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한미일 3국의 해상군사훈련이 오늘부터 3일 동안 남해상에서 실시됩니다. 예. 이 훈련은 2008년부터 매년 비공개로 열리다가 작년부터 공개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에 열리는 첫 번째 훈련이라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해상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요. 지난 8월에 한미일 세 나라 그리고 호주까지 같이 참여했던 공군훈련이 있었고, 또 작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몰래 추진하다가 발각됐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이런 것들의 연장선에 있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강화, 여기에 흐름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강력히 비난을 했고요. 중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태풍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약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틀 동안은 훈련을 못하는 것으로 일단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군요. 예. 네. 자, 일본에서 우리 동포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나왔던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청년 자녀들이 다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증오 발언 그리고 혐한 시위를 일삼아왔던 단체 제특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예. 제1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의 약자죠. 이 제특회에 대해서 일본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토지방법원이 어제 제특회의 인종차별 행위를 이유로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의 배상 그리고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 가두선전 금지 이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제특회는 교토에 있는 조선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를 켜고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등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법원이 소위 헤이트 스피치, 이거는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특회 사람들은 교토뿐만 아니라 수도 도쿄에서도 최근에 이 제1한국인을 대상으로 자주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도 이번 재판이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최근 헤이트 스피치 때문에 상점의 영업이라든지 학교의 수업이 방해받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말로 재판 결과가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공산당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시다 다다요시 공산당 서기국장이 직접 나서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고요. 그러면서 헤이트 스피치가 이렇게 공공연히 이루어진 배경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역사인식 그리고 헌법을 경시하는 정치적 토양이 있다라는 말로 화살을 아베 정권으로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제특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어제도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원자로 안에 냉각수를 주입하는 펌프가 어제 아침 한때 작동이 정지됐다고 도쿄전력이 밝혔습니다. 예. 냉각 펌프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작동이 멈췄는데요. 다른 계통에서 전기를 끌어서 공급하면서 다시 작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라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76%가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어제 아사히 신문에서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원전에서 아슬아슬한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영국에 돌려주라고 했던 그 그리스 유물 어떤 겁니까?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품들을 통째로 떼에다가 갖다 놓고 그게 마치 영국의 유산인 것처럼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예. 유네스코가 영국에 서한을 보내서 그리스에 돌려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오스만 제국 주재 영국 대사가 파르테논 신전의 대리석 조각을 전체를 통째로 떼다가 영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서한에 대해서 영국은 그 조각품은 세계문화유산이고 대형 박물관에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다라는 논리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영국이 늘 내놓는 논리를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한 건데 그렇지만 유네스코 차원에서 요청이 간 만큼 무작정 내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어야 된다면 사람 제일 많은 곳에 갖다 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되나요? 예. 자,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썼다는 의혹이 있어서 미국이 시리아 공습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러시아하고 극적인 합의를 하면서 화학무기를 폐기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약속이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시리아 정부가 유엔 조사단의 감독을 받으면서 화학무기 생산시설을 폐기하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시리아는 이미 지난달에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그런 화학무기 보유 현황에 대한 자세한 리스트를 제출했고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도 가입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신뢰를 가질 만하다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미국이 웬만해서는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이대로만 간다면 대량 살상무기 폐기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범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양한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